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은요 바닷물을 먹어본 적 있나요? 일부러 먹어보진 않았어도 바닷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다 보면요 가끔씩 입에 들어올 거예요. 그때 그 맛을 먹어보면요 짭짤하기도 하고요. 아주 맛에 예민한 친구들은요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짭짤한 맛과 씁쓸한 맛이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닷물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염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염류와 염분은 뭐가 다른 것일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염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류입니다. 염류라는 것은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어요. 그런데 먹었을 때 짭짤합니다. 그 짭짤한 이유는요,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화 나트륨은요, 짠맛을 낸다라는 거죠. 근데 짠맛 이외에 씁쓸한 맛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죠. 그 쓴맛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요,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자, 이것은 쓴맛을 내는 염류로서요, 염화 나트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녹아있게 되죠. 그때 우리 교과과정 속에서는요, 그냥 단순한 염류뿐만 아니라 영양염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도대체 영양염류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염류입니다. 자, 염류는 염류인데요. 앞에 영양자가 붙어 있지요. 자, 경영할 영이에요. 자, 기를 양이래요. 뭔가를 기르고 경영한다입니다. 무언가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염류를 우리는요, 영양염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해조류의 몸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다양한 염류들을 우리는 영양염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영양염류가 얼만큼 풍부하냐에 따라서 식물들이 잘 자라기도 하고요. 잘 못 자라기도 하겠지요. 그때요. 조경수역이란 표현 속에서 영양염류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서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영양염류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요. 이런 수많은 염류들이요. 바닷물 속에 얼만큼 들어있을까? 우리는 그 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분이라는 거예요. 염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염분입니다. 염분이라는 것은요, 소금염의 나눌 분자예요. 왜 소금자가 붙었을까? 아무래도요, 염화나트륨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염자일 거예요. 그때요, 자, 바닷물 속에 얼만큼의 염류가 들어있는지 그를 나타낸 수치가 바로 염분입니다. 그때요, 다짜고짜 얼만큼 많은지 얘기하지 않고요, 바닷물 1kg당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바닷물 1kg 속에 염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염분의 단위는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해서요, PSU를 쓰기도 하고요. 1kg, 즉 1000g 속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천분율의 단위인 퍼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퍼밀과 PSU 모두 다 염분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모두 다 1kg 속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염분인 건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염분의 의미 해석입니다. 35PSU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 이 말의 의미는요. 바닷물 1kg 속에 염류가 35g 들어있을 때 우리는 35PSU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 1kg 속에 염류 35g 들어있구나. 그럼 질문, 40PSU라는 것은 바닷물 1kg 속에 얼만큼 들어있다는 걸까요? 바닷물 1kg 속에는 40g의 염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살짝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바닷물 500g 속에 염류가 16g 들어있습니다. 이 바닷물의 염분은 얼마일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염분이라는 것은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양이란 말이 염류의 양이란 말이에요.
500g 속에 16g이 들어있다면 1kg, 1000g 속에는 2배만큼인 32g의 염료가 들어있겠죠. 따라서 이 바다의 염분은 32psu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염분이라는 것은 바닷물 1kg 속에 얼만큼의 염료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때요, 우리 염분과 염료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이 반복되는 얘기는요, 염분비 일정 법칙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염분비 일정 법칙으로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다의 염분은 바다 해역마다 달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료들의 구성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건 거예요. 30psu 바다가 있고요. 40psu 바다가 있어요. 각각의 바다에는 해역에 따라서 염분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비율,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어디나 다 똑같다. 이것이 바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고요. 그렇게 염분비가 일정한 이유는 바닷물이 끊임없이 오랜 세월 움직이고 순환하면서 섞이기 때문에 염분비 일정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숫자로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런 건 거예요. 자, 30psu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40psu 바다가 있습니다. 염분은 해역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때 그 바닷속에 있는 염류들의 양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염류의 양은 다릅니다. 그때 염화나트륨의 양 다르지만 그 바닷속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들은요. 77.7%로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의 양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로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들 사이의 비율들은 일정하다. 이런 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염분과 염류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속에서도 이 내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속에 어디에 있을까? 자, 교과서 속에서는요, 염화나트륨이 자주 언급됩니다. 왜냐면요, 바닷물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염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염화나트륨,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인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했을 때 염류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할 때도요, 염분이란 표현이 나오면서요, 물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염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수역에서 영양염류라는 표현들 나온다고 했었죠. 그때도 한번 염류라는 단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마무리하도록 하죠. 용어 확인 체크. 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을 우리는 염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닷물 1kg 속에 염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한다는 거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내보도록 하죠. 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염료와 염분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자, 비슷한 듯 조금 다르죠. 염류라는 것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염분이라는 것은 바닷물 1kg 속에 얼만큼의 염류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낸 첨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같은 내용들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